앞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제 보물섬형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단 소통입니다. 이 소통되지 않으면은 정말 온 사방에서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자료에도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은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러한 절차를 밟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당성을 갖다가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알맞은 행복교육지구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조안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정말 우리 지역에만의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도 보물섬형 행복교육지구라고 지은 겁니다. 이 보물섬형 행복교육지구,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근거,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해에서의 가장 큰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데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은 노인 인구가 슈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있다고 하는 거. 남해 4만의 인구 중에 35%가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군청 예산의 35%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투자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것은 현재 제로입니다. 첫째, 인구 분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특징이 있고,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이 있고 이제 신도심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 읍으로 모두가 다 모여들고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별로 보게 되면 모두가 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와 함께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하려면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떠한 형태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될까? 엄청난 고민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특징이 차별화가 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징을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리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안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사업 전체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렇게 공동체 구축을 한다든지, 행복학교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말학교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복학교 기반 조성 앞에 교육 공동체 구축 다 놔두고,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색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앞에 것도 행복학교 기반 조성이라든가 공동체 구축에도 우리 지역의 특색이 다 드러납니다. 있지만은 실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색을 살린 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터전학교 운영입니다. 아까 우리 강현준 장학생께서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222명의 이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데 함께 동참을 요구를 한 것이 생활터전 학교입니다. 생활터전의 학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로 찾아가서 어르신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그 다음에 알을,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을의 어르신이 학교로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두 가지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생각이 드시죠? 이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업의 모든 군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거. 그 비율도 가장 많습니다. 목소리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더더욱 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동네 어르신 아깍하게 인사를 나누고 도시에서 인사를 더 잘하지 촌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고마움, 내가 관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거의 없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본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동네 한 골에 아이 한두 명 있는 동네가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성장을 해도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알 수가 있을까? 내 옛날 어르신들과의 어떤 추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목에 피어났고 옛날 이야기 듣던 우리 모두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러한 추억조차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해가지고 모두가 이게 어떻게 변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는 그러한 것을 뭔가 심어줘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놀러가는 행태가 되어야 될까? 교육과정과 연계해가지고 찾아가서 뭔가 배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까? 저희들은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터전을 기반으로 한 학교라 해서 이름을 생활터전학교라고 지은 겁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면서요,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아이당 가격을 매기는 거. 그 한 아이당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에 내 손주, 손녀와 같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얼마 재료비가 듭니다. 한 아이당 얼마씩 줘야 됩니다. 모두 다 대자 다 놔버립니다. 돈 관계없이 혼자 또 하는 거 안 됩니다. 적어도 2명, 3명 이상이 함께 참여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겠습니다. 요 또한 2가지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 조건이 뭐냐면은 하게 되면은 제일 첫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관계 맺기가 가장 우선이다. 관계 맺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을로 찾아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또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에서 준비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다시 가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어르신들도 뭐냐면은 아이들이 또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활동이 밴드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터전학교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과 지역이 매칭이 돼가지고 가장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사업이 생활터전학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우리가 이러한 학생 중심의 마을을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마을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구하고 싶거나 개발을 해보고 싶어도 해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의 빛을 보라고 해가지고 꿈빛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해라고 하면은 아무 볼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중심이 되게 하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진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역의 면과 면 학교가 1면 1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거기다가
고등학교 몇 개면에 하나밖에, 중학교 몇 개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어떤 정보 소식이 함께 공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억지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만들어봐. 한 번만에 너희들도 처음에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일단 너 몇 명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해봐.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관심 있는 아이들 또 연결을 시켜줄게.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또 너희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우미, 멘토를 붙여줍니다. 꿈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같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 꿈지기가 함께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 꿈빛 프로젝트 활동. 그 다음 꿈빛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은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고 싶어 하는 거. 제한 조건 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7명 이상이 되면은 300만 원 이내의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웬 뜻이지? 아이고 세상에,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준대.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프로젝트 활동은 연구 개발하는 거고 요거는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답니다. 그 열기가요 말도 못합니다. 고마 이 면접을 갖다가 이 시험을 치고 하는데 그죠? 떨어지면은 어떨까? 그 조바심, 그 긴장 있죠? 말도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면접 시험으로 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이걸 왜 하고 싶어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래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면접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컨설팅 1차를 하고 나서 2차 심층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네들이 분해되어졌다가 또다시 조합을 하고 더 새로 업그레이드 돼갖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진짜 학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 하신다면은 밴드의 검색에서 꿈빛 이것만 쳐도 꿈빛 학교 치면은 나옵니다. 지금 그 밴드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역민,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 모두가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행복교육지구의 취지가 뭐냐면은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겁니다. 보물섬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물들이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 보고서를 올렸을 때 좋아요, 잘해요, 칭찬 한마디라도 뭡니까? 눌러주는 거 있죠. 그 하나만 해도 애들은 그걸 힘을 얻어갖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글이라도 한 달아준다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바탕으로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꿈빛 학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함께 구경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야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8월에 사례 발표회를 또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빛 아지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연구하고 싶은 거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도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공간을 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에 찾아가고 이런 공간 찾아주세요 하면 복비를 줘야 되죠. 복비를 줄서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청 공지사항에 공지로 올려버립니다. 이러한 공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제공해 주세요. 주인에게만 복비를 받고 우리는 비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지트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지역 중심의 마을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이 활동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세 가지 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지역 중심의 마을 학교 중에서 꿈빛 자유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데 학교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은 자기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자기 학교 울타리 속에서 해야만 할까? 촌에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큰 학교, 읍에 있는 큰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을 모두 수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면적에 한 학교 애가 30몇 명이 있는데 그 방과 후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방과 후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길을 길러줄 수 있겠습니까? 길러주려면은 이러한 벽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몇 안 되는 곳에서는 택시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남해에서는 3억 예산에 3억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3억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것을 가를 때, 그죠? 어떤 사업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줘야 할까요? 앞으로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가 이거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 꿈빛 학교를 지자체, 군청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1근역 시범구역으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지금 모든 근역에서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근역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 그러면 다른 근역 전체 5근역인데 최소한 5억이 되겠죠.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청에서 책임을 질 걸 예상하고 군청으로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꿈빛 자유학교가 그냥 방과 후에 어떤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원칙을 3가지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꿈기 중심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 그죠, 활동을 해가지고 기능을 익힌다든지 이러한 것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 학교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2학기에 꿈빛 자유학교 학대가 되어지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1~2개 마을에다가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아침부터 아이들 학교까지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과 함께 방과 후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보물섬 토요마을 학교입니다. 도심에서는 아이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갈 데가 무척 많습니다. 촌에는 토요일 아이들이 갈 곳이 없죠. 겨우 한다라고는 스포츠 클럽 이런 것 대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마을로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고 익히고 활동하는 것이 토요 마을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청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있고 모든 기획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 히트작이죠. 보물섬 바다마을학교.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왕 장을 펴었을 때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청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바다 자원을 활용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다 마을 학교입니다. 처음에 군청 우리의 돈을 가지고 왜 넘어지게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낭비를 할 거냐? 당연한 이야기죠. 이해시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증명을 누가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폭염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폭염에 그 뜨거운 모래밭에 누가 놀러 올 겁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다 레저 학교, 그 다음에 그 생태 체험 학교 이런 걸 갖다가 뭐 수십 개를 만들어 갖고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세상에 한 번 체험을 하는데 적어도 3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새 프로그램까지 공짜를 다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아마 전국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사람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야 정말 이거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겠다. 지금요 요 프로그램도 보게 되면 속을 듣다 보면은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그 일정 저는 붕괴를 해도 자 우리 여름 피서철 하게 되면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그 날짜는 쏙 빼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정말 이 첫 해에 다 그 감치를 못시겠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한 4주간 해가지고 더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미리 남해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해교신에서 추구하는 바는 선생님들이 저렇게 한 거고 우리의 아이들이 또 저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우리 뭐고 완주에 어느 장하사님이죠? 최창원 장하사님께서 들려주신 글귀인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꾸는 꿈은 희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